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날 시장 자체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요했던 건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물가 오름세는 연준의 제한적 금리 정책이 기대 이상으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임박한 점도 시장 분위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다시 3%대에 진입한 소비자 물가를 확인하며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CPI 발표 직후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상승세 등이 진정되며 지수 낙폭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27%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3%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메타와 애플, 테슬라만 상승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판매 부진과 오픈 AI 인수설에 하락하던 테슬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나스닥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애플과 팔란티어는 각각 1.83%, 4.24% 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모두 하락했는데 엔비디아는 1.25% 떨어졌습니다. 전날 9.47% 폭락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장중 5% 넘는 급등세를 기록한 끝에 2.77% 뛰었습니다. 회계 이슈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내년 6월 마감하는 SMCI의 2026 회계연도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압도한 게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징주로는 CBS 헬스가 14.95% 급등했습니다. CBS는 장중 16% 오르면서 지난 25년간 가장 큰 폭의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날 CBS는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4대 종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작았는데 초반 상승폭이 좁혀지면서 0.8% 올랐습니다. 그러나 리테티는 6.62%, 퀀텀 컴퓨팅은 4.96%, DAV는 13.32%나 폭등했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소비자 물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견고한 고용시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계속 멈춘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론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으로 이 또한 시장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주거비가 한 달간 0.4%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의 약 30%를 차지했는데요. 식품 가격의 경우 0.4% 상승했는데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15.2% 급등한 여파입니다. 이는 식품 가격 상승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는 다가오는 관세 인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발언은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취임 직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30분 후 노동통계국은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올렸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돌린 겁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1월 소비자 물가가 반등한 것과 관련해 연준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 오늘 어제 상원의원 이어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에 거의 도달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달한 건 아니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정책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CPI 데이터가 거의 모든 예측을 웃돈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잉 반응을 경계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좋은 데이터가 한두 번 나왔다고 흥분하지 않으며 나쁜 데이터가 한두 번 나왔다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필요 압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인플레이션 지표 이어지는데요. 내일 공개되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2% 네,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1월 미국의 PPI와 관련된 내용들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코인베이스, 유니레버, 바클레이즈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